네, 삼각함수 파트 대단원 학습 평가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도록 하죠. 아직 배우지 않은 삼각함수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가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을 제외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서술형 문제 말고 객관식만 볼 테니까 8번까지만 얼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60도 요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려도 같은 동경이니까요 360도 이렇게 더해보면요 얘는 300도가 양의 동경이 되겠네요. 2번이랑 일단 같아요. 1, 2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360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360도 이전으로 한 바퀴 뒤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동경을 나타내겠죠. 빼기 360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바퀴 돌려볼게요. 얘는 720도를 더했어요. 두 바퀴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0도니까요. 어때요? 마이너스 40도? 느낌이 이상한데? 360도.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320도 되죠. 다르네요. 다르네. 300이 아니잖아. 4가 다른 녀석이 되겠습니다. 1024도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한 3바퀴 돌리면 될 것 같아.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부등식으로 좀 세타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세타란 녀석은 자, 3, 4분면이면요 여기 이렇게 선이 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이 동경과 이 동경,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동경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가로 동경 같은 경우에는요, 180도니까요, 파이가 되고요. 파이보다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동경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파이,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각으로 몇 바퀴 돌릴 수 있잖아요. 그쵸? 돌리는 것까지 고려해서 표현하도록 하죠. 파이 더하기 2파이가 한 바퀴면은 2파이에 n을 곱해서 2파이 n. 이때 n은 정수가 돼요. 앞으로 돌렸든 뒤로 돌렸든. 자, 2분의 3파이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2파이에 n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렸든 뒤로 돌렸든 몇 바퀴 이렇게 그대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동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3분의 세타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든 변에다가 모든 자리에다가 3을 나눠주면요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 파이. 그 n이랑 파이 위치를 바꿨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의 n 파이. 자, 여기서 다른 색깔. 여기 이제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n의 숫자를 몇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n에 0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세타보다 3분의 세타 보다 또 2분의 파이가 더 크고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죠. 자, 이거 몇 사분면이겠어요? 이거는 제1사분면이 돼요. 그죠? 90도보다 작으니까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n이 1이면은 지금 이 부분이 1 돼서 3분의 2파이를 3분의 파이에 더해서 파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파이를 2분의 파이에 더하니까 6분의 3 더하기 4 해서 6분의 7파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180도보다 크니까 제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2, 4분면이 아니라 3, 4분면이죠. 파이보다 크고, 네, 파이보다 조금 더 크니까 여기 이쯤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한 요쯤 있겠네요. 그죠? 자, n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4, 즉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3분의 세타. 자, 그리고 2를 넣었으니까 6분의 3 더하기 4, 2, 8. 네. 3분의 11파이 여기에 대입을 한 거거든요. 계산 여러분들 천천히 해봐요. 자, 그런데 이때 3분의 5파이랑 2분의 3파이를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270도거든요. 270도. 지금 파란색으로 세로 그은 지금 이 동경이 90도 3개가 모여서 270도죠. 그렇죠? 비교를 하면은 5, 2, 10, 3, 3은 9. 뭐가 커요? 얘가 더 커. 얘가 조금 더 크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 각도란 얘기죠. 그러면은 제 4, 4분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n이 3이면 어때요? 3이면은 3, 3 약분하고 2파이니까 한 바퀴 돌았죠. 그쵸? 한 바퀴 돈 게 그대로 표시가 되고 지금 이 범위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4일 때, 5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요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즉 몇 사분면 지나요? 1, 3, 4 사분면 전부 지나고요. 2,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지금 보면은 코사인이 절대값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루트 안에 있기도 한데 제곱이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상세에서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죠. 여기도 제곱이랑 루트 상세에서 튀어나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3, 4분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3, 4분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세타라는 게 3, 4분면으로 왔으니까 요게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이랑 교점으로 구하죠. x, y라고 했을 때 코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인데 x좌표가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사인 세타도 어때요? r분의 y인데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부호를 파악을 했으니까 식을 한번 봅시다. 검정색 1-2 코사인 세타. 일단은 1은 양수지, 그치?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가 됩니다. 안에 있는 건 다 양수밖에 없으니까 이 절대값 그냥 빼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네요. 이 빼기 빼고 요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는 제곱이랑 루트 없어져서 코사인 세타 나오는데요. 코사인 세타 자체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한 거잖아. 중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합쳐져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사인 세타 음수였어요. 코사인 세타 음수니까 자, 이번에도 안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네요. 음수의 제곱 했으니까 제곱 루트 없어졌을 때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바깥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양은 부호만 헷갈리지 마요. 계산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자, 이거 하나가 여기에 차감이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로 바뀌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상쇄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주기가 있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주기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예요. x보다 2칸 오른쪽으로 간 거에 y 값이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2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 2칸 오른쪽으로 간 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2칸 오른쪽으로 가서도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주기가 2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주기 2인 걸 한번 좀 찾아볼까요? 지금 이거 주기는 파이가 주기예요. 자, 지금 이번에 주기는 2파이에서 2분의 파이 나눈 거죠. 4가 주기예요. 자, 2파이에서 파이 나누면은 주기가 2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하나라면은 3번일 거예요. 4번, 5번은 다른 주기가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5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대칭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사인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의 대칭이죠. 그렇죠? 원점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다 그리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는요,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같아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녀석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y 값인데, 이때 이 y 값은 여기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여기 이 녀석의 y 값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죠? 마이너스 사인에. 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같습니다.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자, 더하기. 지금 코사인 3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죠? 한 바퀴 돌렸다는 소리예요. 한 바퀴 돌린 거는 없앨 수 있죠. 왜냐? 주기가 2파이니까. 코사인의 3분의 파이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빼기. 탄젠트에 4분의 5파이 되어 있네요. 얘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인데 탄젠트 함수에서는 파이가 주기잖아요. 그렇죠? 파이 간격으로 반복되니까 파이 이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값을 가집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만 해도 되겠어요. 특수각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30도죠. 30도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죠. 마찬가지로 2분의 1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입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지금 일단은 사인 360도 요게 일단 0이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가실 수 있지요. 우리 사인 함수 그래프 생각을 해보면요, 한 바퀴 그려질 때 꿀렁 이렇게 가요. 물론 여기가 2파이로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시를 많이 했지만 2파이 자체가 360도랑 같잖아요. 60분법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이 그래프 참고하시면 돼요. 2파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애초에 그냥 이걸 지금 호도법 말고 360도로 표현해 봅시다. 가로축을 360도로 표현하면 되지. 그럼 여기 가운데는 180도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 맞나요? 그죠? 자, 그럼 어쨌든 360도의 사인 값은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인 359도 요거 어디 있을까요? 359도는 여기서 1도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잘 안 보이죠? 1도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여기 359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9도. 자, 그러면 이때 y 값은 여기 이쯤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죠? 근데 한번 잘 봐요. 한 칸만큼 왼쪽으로 한 이 부분은 여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네, 한 칸만큼 1도만큼 오른쪽으로 온 요 녀석이랑 크기가 같겠죠. 그죠? 그런데 부호는 어때요? 이 녀석의 부호는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더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사인 1도랑 사인 359도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같은데, 모양은 같은데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다. 서로 더하면은 0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사인 359도 전에는 사인 358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인 2도랑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360도에서 두 칸 간 거예요. 두 칸 갔어요. 두 칸. 여기 이 부분 넓이랑 여기서 두 칸 간 이 부분 넓이랑 같겠죠.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지금 y좌표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죠. 그쵸? 절대값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예요. 마찬가지로 사인 2도랑 사인 358도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저기 뒤에서부터 서로 상쇄해서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사인 3도, 사인 357도 같은 논리로 없어지겠죠. 가운데로 쭉 와요. 쭉 와요. 사인 뭐가 있겠어요? 179도 있을 거고요. 사인 181도 이런 식으로 정중앙이 사인 180도니까요. 180도 기준으로 1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서로 모이게 될 겁니다. 얘도 같은 논리로 하면 서로 사라지고 없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인 180도는 몇이에요? 사인 180도는 0이네요. 이 전체 다 더하면 그래서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우선 요 y는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범위는 일단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해를 위해서 좀 길게 그렸어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좀 너무 길게 이렇게 했다. 네 칸을 표현을 했을 때 혓바닥 모양 나오죠. 원래는 코사인이 혓바닥 모양 요렇게 자, 이게 한 주기예요. 한 주기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코사인의 모양입니다. 자, 근데 지금 2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요?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가 주기가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한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 x좌표는 파이가 되고요. 여기 x좌표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우리는 2파이까지가 전체 범위니까요. 자, 2파이까지 그림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y는 3분의 1과의 교점의 x좌표를 a, b, c, d라고 얘기를 했어요. 3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선 쭉 그으면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죠. 자, 여기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네요. 범위 안에서. 자,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A, B, C, D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대칭성을 좀 활용을 하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방금 그린 이 세로선은 지금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자, 대칭성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A, 이 B 가운데는 정확하게 2분의 파이죠. 그쵸? 양쪽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녀석은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k라는 숫자만큼 작아진 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b는 k만큼 커진 숫자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라는 거는 2분의 파이랑 더해서 파이, k랑 마이너스 k 상쇄되고 합쳐서 그냥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c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c랑 d가 서로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있을 거니까요. 이거를 뭐 f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c라는 녀석은 2분의 3파이 빼기 f, d라는 녀석은 2분의 3파이 더하기 f가 되지요. 자, 그래서 c 더하기 d는 얼마예요? 2분의 3파이 두 개 더해서 3파이 되고요. 마이너스 f 플러스 f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a, b, c, d 다 더하면은 파이랑 3파이 더해서 4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이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치환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은 코사인의 t가 2분의 1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으로 바뀌고요. t의 해를 구하고 나서 지금 원래 요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환을 해주시면 x의 범위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 한번 구해보죠. 자, 코사인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이 t축이 될 거예요. 가로축이 t축.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가 1일 거고요. 자, 2분의 1을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되면요, 지금 2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 쌤이 색칠한 이 부분에 x의 범위, t의 범위가 우리가 구하는 t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은 요 교점의 x좌표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점의 x좌표. 자, 코사인의 t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t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특수각 생각하면 돼요. 3분의 파이 일단 되면 되겠죠. 작은 쪽이 3분의 파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점의 좌표는 2파이에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왔으니까 2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즉 빼면 되겠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자, 이 점의 x좌표는 그래서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 이제 범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초록색 부분, 첫 번째 부분은 x의 범위가 0 이상이고 더 작습니다. 3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부분. 등호가 포함이니까 등호를 이렇게 포함시켜 줄게요. x가 아니라 t지요. t. 자,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 t가 3분의 5파이 이상이고요. 그리고 2파이 미만입니다. 2파이까지 보자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치환한 식을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이 식을 t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0 이상 2분의 파이 2분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서술 해줄게요.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계산 과정이에요. 네, 요렇게 됐고요. 각각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6분의 파이만큼 빼면요. 잠깐요. 지금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잘 봐봐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죠. 그죠? 자, 근데 일단은 t의 범위를 여기서 먼저 x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양변을 2로 나눠 볼게요. 그럼 2분의 x 그리고 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6분의 파이를 더해 보겠습니다. 6분의 파이. 자,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걸 t로 치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t의 범위는 0 이상 6분의 7파이 미만. 미안해요. 모든 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가 되죠.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7 파이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일단 t를 다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 표현한 이 부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드러날까요? 6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6분의 파이는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있죠? 이쯤. 여기 이렇게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6분의 7파이는요. 자, 6분의 7파이는 여기 있는 3분의 5파이랑 조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 7에 21, 3, 5, 15니까 뭐가 더 커요? 6, 5, 30이네. 자, 그러니까 지금 3분의 5파이가 더 큽니다. 즉, 여기보다 왼쪽에 6분의 7파이가 찍혀요.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6분의 7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파란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큰 범위는 어느 범위예요? 여기 이 범위죠. 이 범위. 이 범위가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되겠어요. 자, 그럼 x의 범위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보다 커요?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6분의 파이가 x좌표죠. 6분의 파이보다 크고 이상이고 그리고 여기 3분의 파이보다 작다. 요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렇게 좀 헤매기도 해요. 그래서 치환을 이용한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은 여기까지 풀이할게요. 네, 삼각함수 대단원 평가 문제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90, 11번 시험 범위 바뀌어서요. 다음번에 다룰 거고요. 서술형 중에서도요. 16, 17번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부분 학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번부터 15번까지 볼 거예요. 우선 12번입니다. 네. 지금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고요. 세타와 5세타의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세타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봤죠? 중단원 점검에 한번 나왔을 건데 그때는 동경이 같을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세타와 세타 뺐을 때 몇 바퀴 돌았다 그 결과가 나왔을 건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림으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타가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분홍색 동경이 나타내는 게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5세타는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이 5세타를 나타내겠죠. 이 분홍색을 원점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으로 이 선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은 되겠죠. 그쵸? 지금 얘가 나타내는 게 5세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벌어진 정도만 5세타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몇 바퀴 돈 걸 얘기를 하는 게 이 5세타가 되겠어요. 지금 이 분홍색도 이 벌어진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돈 것까지 이제 360도 2파이만큼 회전한 것까지 고려해서 요 동경을 이 세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자, 아무튼 지금 분홍선이 세타, 파란선이 5세타를 나타내는데 얘네 둘이 합쳐서 하나의 직선이 되어버려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 5세타랑 세타는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한 바퀴 돈 게 아니라 반 바퀴 돌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각도의 크기 차이는 파이 정도 이렇게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지금 5세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세타라는 각도에서 잠시만요. 5세타라는 각도에서 얼마만큼 더하면은 파이만큼 더하면은 어떤 각도가 되는 거예요? 파이만큼 더하면은 네, 세타 각도가 되는 거죠. 그죠? 동경이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5세타에서 파이만큼 더 가서 세타가 되는 건 동경이고 각의 크기 자체는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동경은 세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타에다가 2파이 한 바퀴만큼 돈 것도 이 분홍색 동경이고요. 2파이만큼 두 번 돈 것도 요 동경이에요. 세 번 돈 것도 네 번 돈 것도 이게 한 바퀴씩 계속 이렇게 돌았다가 센터만큼 더 가도 지금 이 분홍색 동경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분홍색 동경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타 더하기 2파이의 n, 이때 n은 정수, 이렇게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세타 더하기 파이 하면은 분홍색 동경이 되는 거 맞는데, 분홍색 동경은 엄밀하게 일반각으로 세타 더하기 2의 파이의 n,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진 등식을 정리만 잘 해주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세타 왼쪽으로 이항, 파이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4세타 되고요. 오른쪽은 2파이 n 빼기 파이, 이렇게 되죠. 양변 4로 나눌게요. 2분의 파이 n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 n 빼기 4분의 파이가 세타인데 얘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모든 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맨 왼쪽은 4분의 5파이, 오른쪽은 2분의 파이 n,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4분의 파이, 4분의 6파이니까 4분의 파이 더하면은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파이는 전부 다 약분을 해줍시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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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분을 했고요. 자, 모든 변에 2를 곱해주면은 2분의 5보다 n이 크고요. 그리고 2분의 7보다 작습니다. 자, 이때 n은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분의 5가 2.5고요. 2분의 7이 3.5니까요. 따라서 n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세타 구해줄 수 있겠죠. 세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할게요. 2분의 3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요. 자, 이 부분이 4분의 6파이죠. 4분의 파이 빼면은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나 봅니다. 최대일 때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부채꼴 먼저 그려볼게요.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닐 수 있지요. 자, 이때 중심각,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각을 세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레 길이가 8이라고 하고 있어요. 둘레 길이라 하면 이 호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이 둘레 길이가 있을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둘레 길이가 아니라 빨간색 호의 길이가 되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요 부분. 지금 반지름 두 개죠. 빨간 부분이랑 파란 부분을 다 합쳐서 8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지금 파란 부분 반지름을 스몰 r로 이렇게 일단 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반지름 뭔지는 모르지만요. 자, 그러면은 빨간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 부분의 길이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L은 R 세타 해서 R 세타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둘레 길이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둘레 길이는 빨간 부분 더하기 파란 부분이니까요. 지금 파란색 반지름 두 개에 2R 이렇게 되고요. 지금 빨간 부분 둘레 길이 R 세타 이렇게 더해서 뭐가 된다는 거겠어요? 8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식을 하나 찾았고요.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하나 더 사용해야 되죠. 어떤 조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 구하는 거니까요. 언제 최대가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넓이 s라고 하면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s는
2분의 1의 그쵸? R의 L 요 공식 기억나나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 공식으로 구할 건데요. 2분의 1의 R 그대로 두고요. L은 그쵸? R 세타니까 R 제곱 세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의 최대는 어떻게 구해줄까요? 지금 변수가 스몰 r, 세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고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줄 거예요. 다행히 위에 이 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이랑 세타에 대한 식인데요. 한 문자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줄게요.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은 구해서 대입을 해도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세타는 대입을 하면 그만이니까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r 세타 그대로 두시고요. 2r을 이항을 합니다. 8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양변에 r을 나눠주면은 세타는 r분의 8 마이너스 2r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세타에다가 요걸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에 r 제곱 곱하기 r분의 8 마이너스 2r 되고요. 자, r 하나랑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지금 8 마이너스 2r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죠? 스몰 r을 분배를 그냥 바로 해줄게요. 자, 분배를 해주면요. 8r 마이너스 2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도 그냥 분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4r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거 몇 차예요? r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럼 2차식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걸 완전 제곱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겠어요. 그죠? 자, 완전 제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r 제곱 마이너스 4r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어떤 게 더 있으면 되겠어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 있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4는 괄호 밖으로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지금 요거 위로 볼록인 곡선이고요. 지금 꼭지점이 2,4니까 반지름이 2일 때 몇을 최대로 가져요? 4를 최대로 가지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이제 부채꼴이 최대가 언제일 때는 확인을 했어요. 반지름이 몇일 때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2일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요, 중심각입니다. 그래서 중심각 한번 구해줄게요. 중심각은 세타인데요. 여기 이렇게 서술이 돼 있죠. 반지름이 2일 때 요 사실을 조합하면은 반지름 2를 대입을 하시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타는 2분의 8 빼기 4가 되고요. 나누면은 2. 세타는 호도법으로 2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14번입니다. 2차 방정식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식이 있고요.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자, 이때 상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보죠. 우선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시나요? 네,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된다고 할게요. 지금 이 방정식에서 해가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었죠. 그렇죠? 최고차항분의 가운데항.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따로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요. 두 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3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그냥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하나 이렇게 찾았고요. 자, 그리고 두 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3분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상수 k 값은 여기에서 양변에 3 곱하면 되죠. k는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숫자로 찾고 싶으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 곱한 요 녀석의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어디서 찾을까요? 여기 이 식에서 찾겠습니다. 자,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은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일단 좌변 그리고 우변 오른쪽은 3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부분 주목해야 되죠. 그쵸? 우리 배웠던 사실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얼마다? 얘는 1이 된다. 요거 우리 학습을 했었어요. 더하기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이다. 자, 이때 1 이항하겠습니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9를 빼니까요.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게 되고요. 양변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지요. 그죠? 자, 그러면 K값 이제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 요 가로예요. 약분 해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은 함수가 지금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사인 함수를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x 앞에 어떤 숫자를 곱했고요. 그리고 사인 맨 앞에도 이렇게 곱했고요. 플러스 c 이렇게 더해줬습니다. 자, 이때 b 파이 이렇게 x 앞에 곱해진 거, 즉 각도 앞에 곱해진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a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원래 사인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이 최대 최소인데요. a를 곱했으니까 최대도 양수이니까 최대가 a, 최소가 마이너스 a 이런 식이 될 건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c 해줬으니까 이거는 평행이동한 거죠. 그쵸? 얘는 어디로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겠죠. 위아래로 옮겼으니까요. 최대가 A였다면요. A보다 위로 C만큼 이동을 해서요. 최대가 A 더하기 C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최대값이 5, 최소값이 1, 주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주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 앞에 b파이 곱해지는 게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인데 이렇게 b파이가 곱해지면은 분모로 들어간다고 했죠. b파이가 분모로 들어가서요. 얘가 지금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할 거 약분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양변에 2를 곱하면요. 4는 2 약분해서 3 남고요. 양변에 b도 곱해서 자, b는 왼쪽에선 약분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고요. 그죠? 자, 3b는 4가 되니까 b는 양변에 3 나눠서 3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b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최소를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최대 최소는 일단은 c는 나중에 고려를 하고요. A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사인 함수에서 최대, 최소 얘기했을 때 최대는 얼마였어요? 최대는 1이었어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인 값에다가 지금 A를 곱해줬죠? 그러면은 최대에도 A가 곱해지는 거예요. 최소에도 A가 곱해지고요. 최대는 플러스 A, 최소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일단 A가 양수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뒤에 뭘 붙여줬어요? 플러스 C, 평행이동을 했어요. 최대도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 할 거고요. 최소도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C,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최대 얼마라고 했어요? 5라고 했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5가 되는 거예요. 최소는 1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1이 됩니다. 지금 연립방정식이죠.
얘네들 더하면은 2C가 6이니까요. C는 얼마다? 3 되고요. 자, 여기에 3을 대입을 하면요. A는 얼마겠어요? 3 이항에서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2, B는 3분의 4, 그리고 C는 3,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